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제 손쉽게 풀리잖아. 그냥 단순한 것들은. 근데 이제 지금 니네가 이제 베이직셈 같은 거 풀 때는 이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라이트셈에는 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더 어려운 문제집 풀고 뭐 학교 시험 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정수 조건의 메인은 얘입니다. 얘가 메인이야. 얘가 메인인데 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옛날에는 수능 문제에 단답형 이제 보통 이제 앞에 객관식이 있고 거기 단답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맨날 나왔어. 단답형 1번으로 이 문제가 맨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수능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지금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근데 얘 2차 방정식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그러니까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문제를 볼 때 처음에 문제를 이제 이게 정수 조건인지 모르고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가 안 풀려. 막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지? 뭐 이러고 있다가 뭔가 생각이 필요하잖아. 그잖아. 막히면. 항상 막히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막히면 문제를 싹 봐. 근데 거기 정수란 말이 있어. 그러면 그거구나. 이래서 떠올려야 돼. 항상. 그래서 자꾸 받아야 돼. 자꾸. 개념고시는 안 왔고요. 정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 곱으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곱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지수가 똑같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A 더하기 B는 0이야. 그러면 A하고 B가 될 수 있는 값은 무수히 많지. 여기서 A, B를 실수로 한정하면 뭐 한도 없이 많고, 유리수라 해도 무수히 많고, 근데 정수라 해도 무수히 많아. 그잖아? 정수라고 해도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지. 엄청나게 끝없이 많아.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똑같은 미지수가 두 개라고 하더라도 곱으로 표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똑같이 미지수가 두 개라 하더라도 얘를 A, B가 정수라 하면 무수히 많지만 얘는 몇 개로 한정되지. 그쵸? 뭐 1, 6이나 뭐 실수라면 무수히 많겠지만 정수라면 곱으로 표현하는 순간 1, 6, 2, 3, 뭐 빼기 3, 뭐 3, 2, 뭐 6, 1, 뭐 빼기 6,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한정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수라는 말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해주면 답을 몇 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곱으로 표현하는 요령을 익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을 눈여겨 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수란 말이 없으면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죠. 당연히 못 풀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무조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근데 여기서는 식을 하나 줬으니까 식을 하나 더 주든가 아니면 이런 조건들을 줘서 이 조건에 맞게 얘를 푸는 거예요. 정수란 조건이 있으면 항상 얘하고 얘를 묶든가 둘 중에 하나를 묶어주면 돼요. A로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A로 묶으면 여기 B 더하기 2가 되죠. 요령을 익히는 거야. 푸는 요령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B 더하기 2 맞죠? 요즘에 여기 엘보가 왔어. 효준아, 너랑 배드민턴 치다 엘보 왔다고, 이놈아. 엘보 왔어, 엘보. 여기 B 더하기 2가 요거랑 똑같은 식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 요령을 익히세요. 이렇게. 묶고, 요거랑 똑같은 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개수에 맞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요거를. 그 요령만 익히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야.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단지 이런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묶고 이거랑 똑같은 걸 쓰고 여기 개수가 3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몇으로 맞춰야 돼? 이렇게 3으로 맞춰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3B는 맞지? 그럼 3B 플러스 6이니까 6을 어떻게 해줘? 빼주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빼기 4는 원래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인수 묶으면 B 더하기 2로 묶으면 여기 A 더하기 3이 남지? 이꼴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했는데 A하고 B가 정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A 더하기 3은 B 더하기 2는 한꺼번에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수니까
1, 10, 빼기, 그렇죠. 2호로 할게요. 2, 5, 5, 2, 10, 1, 빼기 1, 빼기 10, 빼기 2, 빼기 5, 빼기 5, 빼기 2, 빼기 10,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을게요. 그러면 뭐가 되죠? 여기서 바로 넘겨서 여기는 3을 다 빼서 쓰면 되지. 여기 2 빼서 다 쓰면 되죠. 3 빼면 몇이야? 빼기 2 빼니까 8 맞아요? 또 몇이 있어? 빼기 1 2 빼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는 2 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7 빼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빼기 4 빼기 12 아휴 씨 빼기 5 더럽게 많네 씨 몇이냐 이거 빼기 7 됐어요? 또 뭐 있냐 빼기 8 빼기 4 그 다음에 빼기 13 빼기 3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로 한정 A, B가 자연수다. 정수하고 자연수 똑같아. 자연수라고 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이 없네요. 그죠? 너무하네. 그래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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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 풀이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울게. 여기다 풀 걸 그랬다.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니네들 문제집을 풀 때 공간을 잘 활용해. 나처럼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고 앉아있지 말고, 맨날, 지우개를 지우고 있지 말고, 알겠어요? 아이씨.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럼 볼게요. 얘를 한번 볼게요. 이제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 그지? 그래서 안 풀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여기 정수란 말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수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 정수 조건이구나 해서 이제 정수 조건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아까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주세요. 이 원리를 이용해 어떻게? 이렇게 x는 지금 뭐야? 근이니까 정수죠? 그러면 x는 정수니까 x는 당연히 정수니까 실수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실수에는 정수가 아닌 것도 있지만 정수이면 실수인 건 맞잖아. 실수이면 정수인 건 아니지만 맞죠? 정수는 실수야. 그럼 x는 뭐야? 실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은 판별식을 쓰면 반의 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m 제곱 빼기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거 쓸 때도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봐봐. 그럼 어떻게 되죠? m제곱 빼기 m제곱이지? 플러스 4m 몇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m제곱 빼기 2m 빼기 4m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공식 써야죠? 근해공식 쓰면 x는 m은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m의 범위는 2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는 정수잖아. 지금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3점 몇이지? 얘는 1점 몇을 빼면 0점 몇이죠? 그러니까 m은 1,
2, 3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수니까. 그럼 m이 1이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대입해서 어떻게 되죠? m이 1이면 이제 여기다 풀게요. 여기다. 아씨 풀 거 많네. 공간활용이 안 돼요. 공간활용이. 많아요. m이 1이면 m이 1일 때는 x제곱. 왜 이걸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무슨 조건을 쓴 거냐면 정수 조건을 쓴 게 아니고 실수 조건을 쓴 거야. 현재. 맞죠? 근데 실수에는 정수가 아닌 수도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여기서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수를 가려내야 되고 또 이걸 대입해서 다시 또 그 중에서 정수가 아닌 거는 또 가려내야 돼.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몇이니? 6x 플러스 8 맞나? 그럼 2, 4 빼기 그러면 m이 1일 때는 x는 2 x는 4 이런 정수근이 나오는 게 맞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m이 2일 때는 x제곱 2 대입하면 4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2는 4, 2, 8 13가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정수근이 아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니까 정수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땡이고요. 오케이? m이 3일 때는 x제곱 5, 2, 10x 3, 3은 9, 2, 18 4, 6. 4, 6, 2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는 4 5월 x는 6 이거 5월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또 똑같은,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사실 똑같은 문제지. 이렇게. 뭐냐면, 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 또 안 풀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만 여기 정수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분도 정수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보세요. 여기는 2차야. 여긴 몇 차야? 1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가지고는 연립이 안 돼요. 연립이 안 돼.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여기는 얘도 1차고 얘도 1차야. 그러다 보니까 두근이 정수면 이렇게 두근 알파 베타를 더 큰 걸로 할까요? 알파를 더 큰 걸로 할까요? 베타를 더 큰 걸로 할까요? 그래. 이렇게 그냥 알파 베타를 정할 때 그냥 베타를 더 큰 걸로 정하면 됩니다. 내가 알파 베타 두근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뭐야? 정수 두근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면 둘 다 1차이기 때문에 얘를 더하거나 빼서 연립해서 얘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풀어. 알겠어요? 이렇게는 못 풀고 판별식을 써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x가 정수니까 x는 실수니까 x는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큰 것 같다. 이걸 써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걸. 근데 얘는 둘 다 1차인데 굳이 저걸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2가 되겠죠. 그럼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의 모양이잖아 이게. 이렇게 하고 곱한 거 나온 거. 공통인수 묶을까요? 알파를 묶으면 베타를 먼저 쓸게요 그냥. 됐어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식을 무조건 쓰고요. 됐어요? 여기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1 쓰면 되죠? 더해준 만큼 여기 베타 1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베타 더하기 1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1이 남고 그것은
3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풀게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은 1, 3, 3, 1, 빼기 1, 빼기 3,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알파, 베타를 순서상으로 적을게요. 그러면 1씩 빼면 되지? 그러니까 0, 2. 1 빼면 2, 0. 1 빼면 빼기 2, 빼기 4. 빼기 4, 빼기 2.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m을 구하고 싶으면 이걸 여기다 넣으면 m 나오겠죠? m 나오겠지? 여기다 넣으면 m 나오지? 그때 0, 2 넣으면 어떻게 돼? 0, 여기다 할게. 0, 2 넣으면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럼 넘기면 빼기 1이죠? 그러니까 m은 빼기 1, 빼기 1. 8이죠? 7이지? 이렇게. m이 빼기 1일 때 0이. 빼기 1일 때 2, 0. 7일 때 빼기 빼기 4. 7일 때 빼기 4 빼기.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선생님 베타가 더 크다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 근데 이제 답은 그냥 두근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하나의 근은 0이고 하나의 근은 2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어차피. 그래요. 뭐, 알파를 베타보다 큰 걸로 봤으니까 굳이 이걸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되어요. 맞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이렇게 지금 거꾸로. 베타가 더 크니? 미안하다. 베타가 더 크니까 얘로 하면 되겠죠? 얘로 베타가 더 크다. 얘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거 맞고. 베타가 더 크군요. 미안합니다. 절망이다. 베타가 크니까 얘로 하면 되겠죠? 베타가 더 크니까 얘로 하면 되겠죠? 그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나도 얘도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쓰고 싶어. 얘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볼게요. 판별식을 썼어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과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m제곱 빼기 6m 빼기 3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m은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요? 그러면 m은 큰 것보다 크고 선생님 그 C가 아니라 AC 아니에요? 그냥 AC 그냥 반의 제곱 미안하다 역시 똑똑하다 아디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4, 3, 12 2루트 3 맞나요? 큰 거보다 크고 이렇게 되죠? 이게 수직선상에 표시하면 3 플러스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3 빼기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m의 값이 정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건지 알겠어요? 얘는 이렇게 한정이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썼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쓰니까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되네. 그래서 이거 쓰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걸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판별식을 썼더니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이걸 쓰면 되고 판별식은 이렇게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퍼지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고 이거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것보다는요 그냥 여기서 얘 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 쓰면 되고요. 만약에 근데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럼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알아두세요. 알겠지? 이거? 점수 조건? 알겠어요? 점수